웬 눈? 대부분이 건조한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고 비는 우기에만 집중해서 내립니다. 그런데 눈이라뇨? 지난 1월이었어요.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아,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러 갈래?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눈이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나라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난 1월에는 아주 강력한 폭풍이 유럽과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만들어져 눈이 내린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엘사가 눈사람 만들러 왔구나. 나는 올라프가 되고. 다시 모래 사막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추워.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2001년에는 3월 30일에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는데 가장 늦게 내린 눈으로 기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4일부터 6일 동안 엄청난 눈이 내려서 고속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내린 날은 약 50cm 정도가 내렸습니다. 2018년 4월 8일에는 경남 거창에 갑자기 눈이 내려 사과꽃이 얼어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맛있는 사과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늦게 내린 눈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2019년 3월 30일에는 서울 시내에 갑자기 내린 눈으로 시민들이 당황하였습니다. 봄날 따사로운 날씨가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다. 낙타만큼 사람 둥절했습니다. 그해 4월 27일에는 설악산에 눈이 내려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들에는 꽃이 피어 있고 산에는 눈이 쌓인 것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일까? 낙타 친구는 다시 따뜻했던 사막의 기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날씨는 좁은 지역에서 잠시 동안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람, 비, 구름, 눈, 무지개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날씨가 넓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는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가로등과 신호등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아스팔트 도로 위에 고무 라바콘을 밀가루 반죽처럼 걸쭉하게 만들고 아스팔트를 녹여 그 위에 그려진 횡단보도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푹푹 찌는 더위, 가마솥 더위라고도 불리는 불볕 더위인 폭염입니다.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이고 최고 열지수가 섭씨 32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하거나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열부종, 열시신 등과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활동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염은 때로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국 장쑤성 우시 지역은 기온이 39도를 웃도는 폭염이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한낮 도로의 온도는 무려
50도 가까이 되었지요. 도로의 온도가 뜨겁게 올라가자 한 노점 상인은 계란을 광주리체에 가져다 놓고 계속해서 부화하는 햇병아리를 즉석에서 팔고 있습니다. 상인의 앞에 놓인 커다란 계란 광주리 안에는 갓 부화한 병아리들이 가득했는데요. 높은 기온 탓에 병아리들이 혼자서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어미닭이 품어주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 어느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중국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어미닭이 품어주지도 않았는데 병아리가 부화한 것이죠.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어미닭의 품과 같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온도가 37도가량 일정하게 유지되면 병아리로 부화가 가능합니다. 사진에 경찰견이 멋진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왜 이 경찰견은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스위스 취리 경찰이 경찰견에게 특수 제작한 신발을 신겨 야외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연일 아스팔트가 뜨거워지자 경찰견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취리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햇빛 속에서 아스팔트를 걸어야 할 때 큰 개는 신발을 신기고 작은 개는 주인이 들고 걷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으면 아스팔트의 표면은 무려 50에서 55도까지 상승합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대형견들의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훈련 때 신발을 신기기도 합니다. 최근 인도는 3월부터 기온이 급상승하여 낮에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도 30도가 넘는 고온과 89%가 넘는 습도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특히 인도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7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5일 동안에 무려 1,2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8년 파키스탄 남부에 위치한 신드주나와 부샤시는 50.2도를 기록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폭염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하루 동안 도시 경제가 마비됐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언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얼마만큼 더워진 걸까요? 지구는 기원전 14,000년경 마지막 빙하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워지기 시작했으며 그 무렵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5도씩가량 낮았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3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5도씩 정도 상승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지난 14,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가장 빠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고 이에 가입한 당사국은 매년 총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명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죠. 그 후 세계는 다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계 195개 참가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이 내세운 목표는 2도씨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씨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입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020년부터 매년 최소 1천억 달러, 약 118조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도국 지원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초기 투자 비용으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선진국들은 화석 에너지가 아닌 태양열이나 풍력, 바이오, 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과 장비를 보유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설비와 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과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석탄가스화, 액화 에너지처럼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형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처럼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통틀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있는 각각의 그림은 모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보기에서 그 이름을 찾아 끌어다 놓아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지열, 폐기물, 수소, 수력, 바이오, 해양, 태양광, 풍력, 태양열, 석탄가스화, 액화에너지. 방금 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화석 에너지에 비해 그 종류도 이름도 아주 다양한데요. 화석 에너지 이용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 이용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의 매장량은 유한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추워지다 보니 냉방과 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대규모 정전사태, 오일쇼크, 식량 자원을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생겨난 유전자 변형 생물종의 등장, 사계절 내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며 필수입니다. 생활 속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또한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통해 에너지 사용 연한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활동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문항 1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림을 찾아서 번호를 붙여 표시한 후 그림이 사용하는 에너지 및 그림 속 인물의 행동과 기후변화를 연관지어 설명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켜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상태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베란다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는 어린이 그림의 번호 1번을 표시하고 그 그림이 사용하는 에너지, 기후변화의 연관성, 일으키는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을 자세히 씁니다. 문항 2번입니다. 앞의 그림에 추가하고 싶은 에너지 생산 시설이 있다면 무엇인지 쓰고 설치 장소와 그 이유를 기후변화와 관련지어 써보겠습니다.